플로리다주에서 12층 콘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째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는 1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LA 지역 개솔린 가격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평균 1달러 넘게 상승하면서 5달러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주리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원 환자가 폭증하면서 또다시 병원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2인 15년을 문제없이 복역할 경우 가석방 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12층 콘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살리기 위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추가 생존자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이 밤샘 수색에 이어 이틀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잔해 더미를 파헤치며 추가 생존자 구출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종자 발견엔 실패했습니다. 99명이던 실종자 수는 159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도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However, during ou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we did encounter 3 victims that were deceased. They were removed, and as she had mentioned, we bring the total to 4 fatalities. 어제부터 내린 비 등 악천후 탓에 수색이 어려워지자 소방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돌무더기 제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금속과 파편을 제거하며 생존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수색할 방침입니다. 잔해더미 속 생존자들이 내는 소리도 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생존 가능성의 기대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은 구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I hope that Judy is still alive and still there. Reality is, when we look at the rubble across the street, it's possible that there may not be any survivors or many, but I remain hopeful. We have to stay hopeful at this point.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지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재난관리국의 구호 자원과 함께 붕괴 원인 조사를 위한 팀도 즉시 파견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과 실종자 가족들은 콘도 관리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건물관리 소홀 책임 등을 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바닷물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구조공학 업체 블리스앤니트레이의 폴 질리오 대표는 아파트 붕괴 원인에 대해 다양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중 하나로 바닷물 입자를 지목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금물이 콘크리트에 스며들어 철근을 부식시켜 아파트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리오 대표는 붕괴한 아파트가 지난 20여 년 동안 가라앉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붕괴에 일조할 수 있고 3인치 이상의 침하는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붕괴한 아파트는 지난 1981년에 지어졌으며 해안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지난달 펜트하우스가 $288만 달러에 팔리는 등 고급 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LA 지역의 개솔린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프리미엄 개솔린 가격이 $5대까지 근접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다가오면서 개솔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4.28. 지난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LA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은 최근 송유관 해킹 사태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올해 들어서만 평균 $1 넘게 상승하는 등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경우 평균 개솔린 가격이 $4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심지어 스튜디오 시티의 한 주유소는 프리미엄 가솔린 가격이 $5대로 근접했습니다. 가스값 부담이 점점 커지는 주민들의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It's just very like seeing the prices go up. It's not fun. The money we spend for cars, it is what it is.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솔린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독립기념일 등 대형 연휴까지 다가오면서 앞으로 가솔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최근 LA 인근 정유업체 두 곳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이로 인해 가솔린 생산에 차질을 빚어 가격이 더 폭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렌트비 미납에 따른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주의회 지도부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밀린 렌트비에 대해 탕감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오는 30일 종료되는 미납 렌트비 80%를 대신 납부해주는 법안을 우선 연장하고 렌트비 전액 대납 조치를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혜택 자격 요건은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인 세입자로 오는 9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청서에 서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주정부는 미납 렌트비 탕감 외에도 $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밀린 유틸리티 비용도 대납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오늘 새벽 LA 부촌 지역인 헐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1400블락 블루제이 웨이 인근 주택가에서 스키 마스크로 위장한 2명의 강도가 남성 2명에게 접근해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경비원이 개입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들을 추적해 인근 도이니 드라이브와 산타모니카 블러바드에서 검거했으며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총상으로 숨졌습니다. 한편 총격전이 발생한 주택은 한인 의류 업체들도 상당수 거래하고 있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패션노바 창립자 리처드 세기안의 자택으로 확인됐지만 사건 당시 집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주가 인도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의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역 대형 병원 2곳이 또다시 마비 위기에 놓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한 병원. 이번 달 코로나19 입원율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일대 코로나19 확진자의 93%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4 cases were hospitalized due to COVID-related illness in mid-May. As of yesterday, we had 155 cases hospitalized due to COVID-related illness. That is the highest it's been since January. 대형 병원 한 곳은 응급실에 온 코로나 환자들을 입원 대기시키고 있고 또 다른 병원 역시 환자들을 다른 도시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이 확산세에 또다시 병원 시스템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It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Delta variant. We began to get news of Delta variant about 5 weeks ago. 이 지역을 포함해 미주리주의 20개 이상 카운티는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 역시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를 제대로 가지려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2차 접종 대상자 10명 중 1명은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In the hospital, it's nearly 100% of the people hospitalized with COVID pneumonia are unvaccinated. 백신 접종 확대로 통상적인 환자들이 다시 병원에 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에 코로나19 환자까지 더해져 병상 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환자 대부분 젊은 층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변이로 인한 팬데믹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숨진 사람이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등의 사례로 숨지거나 입원한 사람이 지난 21일 기준 4,115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7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돌파 감염으로 인한 사망 입원 사례 가운데 대다수인 76%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한 전체 누적 사망자 60만 명 가운데 750명은 아주 작은 비율이고 큰 틀에서 본다면 여전히 백신의 효과는 강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미네소타 법원은 지난해 5월 재합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데릭 쇼빈에게 2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최소 3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지만 쇼빈이 유족에게 용서를 빌면서 선고형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일 쇼빈이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면 형량에서 3분의 2, 즉 1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배심원 유죄 판결 당시 쇼빈은 2급 우발 살인과 3급 살인, 2급 살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북서태평양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국에 따르면 주말 사이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 대도시의 기온이 화씨 100도 이상 치솟으면서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일요일 포틀랜드의 기온은 113도대를 웃돌고 시애틀은 오는 28일 월요일에 105도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기온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도 이번 주말 폭염 경보를 발령했고 엔텔롭 밸리와 산타 클라리타 밸리 등 남가주 일대의 기온 역시 100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년에 걸친 대가뭄과 뜨거운 공기를 지표면에 가두는 열돔 현상을 폭염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7월에서 8월 한여름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이례적인 폭염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켄터키 주도 일터로 복귀하는 직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7월 말까지 일자리로 돌아가는 주민 15,000여 명에게 $1,500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직 장려금 지급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통과된 경기부양책 자금 중 $2,250만 달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켄터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6월 24일부터 7월 사이에 주내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여야 하며 6월 23일까지 실업수당을 청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실직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4주 동안 120시간을 근무했다는 온라인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8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콜로라도와 커네티컷주 등에서도 복직 장려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프로야구에서 빈볼을 맞은 타자가 방망이와 헬멧까지 던지면서 거칠게 항의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전운칠 기자입니다. 노골적인 위협구에 얻어맞은 타자가 지체 없이 뛰쳐나갑니다. 흥분한 나머지 방망이를 날리더니 헬멧까지 집어 던집니다. ¡Ay! Ahora aquí sí hay problemas. Le tiró el bate, señores. Esto agarran a los dos. Gutiérrez está enojadísimo. 양팀 선수들이 뛰쳐나오면서 경기는 중단됐고 잠시 진정되는 듯 했다가 이번엔 두 패로 나뉘어 다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그라운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위협구로 인한 다툼은 종종 벌어지지만
대부분 맨손으로 분풀이를 하는 정도. 별도의 도구를 들고 나서면 일이 커집니다. 한 방 맞은 타자가 쥐고 있던 배트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호세 사건이 유명합니다. 관중석을 향해 직접 던진 적도 있고 한 번은 상대 선수가 방망이를 들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새싹들이 저런 걸 보고 참 물릴까 봐 걱정이 돼요. 그렇죠. 너무 노골적이면 비난이 커집니다. 마차도는 빈볼 이후 안가품을 위해 일부러 배트를 던지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타자만 방망이를 던지는 건 아닙니다. 클레멘스는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선을 넘는 행위를 저질러 자신의 경력에 큰 흠집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떨어진 공을 주워 되갚은 토리 헌터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퍼는 던진 헬멧이 황당하게 날아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영원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멕시칸 리그에서 투수는 6경기, 타자는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던진 방망이가 상대를 맞췄으면 영구 퇴출됐을 거라는 경고가 붙었습니다. MBC 뉴스 전우진입니다. 71년 전 한국 전쟁 당시 무고하게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번갈아 총을 겨눴던 전라남도 화순의 한 시골 마을에는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의 흉터가 여전한데요. 주민들은 가슴에 묻어둔 한을 풀어달라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남 화순의 산골짜기 마을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 인민군. 반동으로 몰리면 죽는다. 우익 활동을 도왔던 치안대장 아버지는 마을 밖으로 도망쳤고 자수하면 살려준다. 이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어머니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수로 간다고 가가지고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어가지고요. 안으로 산천에 어디 바람막이 많아서 거기서 10월 4일 화순은 수복됐습니다. 이번엔 인민군 대신 국군과 경찰이 주민들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빨치산에게 기습을 당한 경찰이 주민들이 빨치산을 도왔다며 분풀이로 10여 명을 학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났는데 그런 사람들이다, 거의 다. 무조건 나오라 그래서 죽여보고요. 지리산 길목인 전남 화순 백아산 일대. 퇴각 못한 인민군들은 이곳에 빨치산 전남 사령부를 세웠고 국군 11사단이 토벌 작전에 나서면서 남도의 산골짜기에서도 전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상은 인민군이니까 경찰이 다 무사해놔서 어머니, 우리 언니, 우리 올케, 조카들 둘, 그래서 5명이 죽었어요. 3살, 2살 그래서. 화순 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3천 명이 넘을 걸로 추정되지만 주민들은 70년 넘게 가족과 친지를 잃었다고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빨갱이다, 자익이다, 후왕이 묻혔고 또 뭔 일이 나온다 치면 우리까지 죽는다고 그러고 안 해버려요. 화순 주민 69명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0여 년 넘게 한을 품고 살아오신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인 2기 진실화해위는 최근 신청인 30여 명을 면담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먹고 큰 내가 뭐 보상을 바르고서 진실이나 딱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죽여본 진실이나 밝혀주면 별로 감사하게 생각해서.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00명 이상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와 함께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7, 8월이 확산의 고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582명.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32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정까지 추가되는 환자들을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환자 수는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경기 성남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다른 원어민 강사와의 모임을 통해 감염은 경기 부천과 고양의 영어학원으로 확산됐고 확진자는 5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더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도 위험 요인인데 7, 8월이 국내 확산의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새 거리 두기로 방역이 완화되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2차 접종은 8월 중순 이후에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를 예방하려면 백신을 2차까지 맞아야 하는데 2차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의 8.8%에 불과합니다. 결국 70% 이상의 국민들이 미접종 상태에 남아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게다가 국산 항체 치료제도 델타 변이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효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 유행 변이주는 중환응이 유지되지만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환응은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델타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당초 예정대로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연기를 주장하던 후보들은 수용하겠다면서도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민주당 경선 일정 논란은 결국 원칙론으로 정리됐습니다. 당원에 따라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 결정에 앞서 당 원로인 상임고문, 또 원외위원장들까지 접촉했다며 대부분이 연기론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분이 이 당헌 당규를 통과시킨 이해찬 전 대표님이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미리 특별 당규를 만든 것이다.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진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회의 도중 고성이 오갔고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최고위원들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좀 들어갈게요. 네.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만장일치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연기를 주장하던 대선 주자들은 여전히 집단 면역 이후 경선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도부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결정 직후 독단적 결정이다, 지도부가 책임지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평가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조심스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 절차에 착수해 7월 예비 경선과 8월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9월 10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본 경선은 9월 5일이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10일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대비한 후보들의 치열한 전략 싸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차장과 부장검사 600여 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주요 수사팀 책임자들의 교체를 놓고서는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빚어졌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검사장급 바로 아래 차장과 부장검사 등 662명에 단행된 승진과 전보 인사. 검찰 중간 간부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취임과 검찰 직제 개편 등이 맞물려 물갈이 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여성 검사들의 약진입니다. 그동안 검찰 조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검 검찰정책연구관이 차장급 자리인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이동한 것을 필두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입도 모두 여성 검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의 박현주,
대검 대변인에는 서인선 부장검사가 발탁됐고 서울중앙지검 공보관 역시 이혜은 부장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중간 간부가 교체되면서 현 정부를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책임자들도 바뀌었습니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지휘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등이 교체됐습니다. 때마침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균형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라고 평가했다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적재적소라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인 인사로 들릴 수 있어서 국민의힘은 좌천성 인사로 권력 비리를 뭉개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박 장관은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난 만큼 2차 수사가 필요한 경우 새 수사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검사들을 겨냥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월요일이었죠. 현대차가 이 로봇계 스팟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수 금액이 1조 2천억입니다. 이게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인수를 한 겁니까? 일단 로봇계 핵 지존입니다. 가장 이제 기술 수준이 높은 회사고요. 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는 이제 보행 로봇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마크 레이버트 MIT 교수가 이제 창업한 회사인데요. 특히 저희한테 이제 제프 베이조스 이제 아마존 회장이 반려견으로 이 스팟을 키우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예. 균형 감각이 워낙 탁월해서 사람이 이제 발로 탁 차더라도 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굉장히 이제 운동성이나 활동성이 뛰어난 이제 그런 로봇입니다. 안정적이네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뭐 사람들이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개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바로 찼을 때 야 이거 동물학대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리얼한 회사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족 보행, 저희가 이제 사람같이 걷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이제 물구나무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백덤블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제비돌기 같이 이제 공중제비처럼 거의 고난이도 운동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이라는 이제 픽앤플레이스, 즉 집어서 물건을 두는 그런 로봇까지도 가지고 있는 매우 훌륭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정적이고 고난도 동작까지 가능한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를 왜 인수했는지 좀 궁금한데 이게 어떤 쪽으로 좀 활용이 되겠습니까? 일단 글로벌 로봇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간단한 안내 및 지원용 로봇,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반려용이나 운동 처방, 이제 복약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현장이나 이 재난 구호,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재난 지역에 사용될 수 있는 로봇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개인 비서용 이제 서비스 로봇은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기술들인데요. 이 점차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습니다. 성장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다만 왜 이 구글과 이 소프트뱅크라는 이 거대 회사가 이 회사를 현대자동차에 넘겼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개발 능력은 워낙 탁월한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 모두 생산 기반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주셨지만 제조업, 기계공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업체들이 속속 이 로봇 쪽에 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의장 공정을 제외한 뭐 용접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 많은 부분에서 이미 자동화가 다 진행이 돼 있고요. 이미 이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 1위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하고 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대변되는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생산하는 데는 적격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로봇 시장의 이제 대세 가장 커질 분야로 꼽고 있는 데가 물류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류에서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차와 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팔레트에서 물건을 이제 하나씩 꺼내서
정해진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즉 상하차 같은 것들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을 이용하면 굉장히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라스트 마일에서도 아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겁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 집 앞까지, 집 문 앞까지 이제 배송을 하는 최종 구간을 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고요. 예.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과 지금 한창 개발 중인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이제 최종 전달하는 역할을 로봇이 아마 대신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예. 바퀴형 로봇은 사실 계단을 올라가기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사족 보행이라든지 이족 보행 같은 이 렉 타입, 즉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은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PBV라고 그러죠. 우리가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아 자동차는 현재 300만 대 생산 중에 약 100만 대를 앞으로 이 목적 기반형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요. 만약에 로봇까지 태운다면 훌륭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현대차가 가진 어떤 차량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이 이게 결합된다면 또 새로운 어떤 산업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잘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율주행차가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그러죠. 지능형 자동차라는 게 이미 도로를 달리는 로봇입니다. 예. 자, 여기서 생성되는 지도라든지 많은 장애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로봇에도 바로 접목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자율주행과 로봇, 그다음에 현대차가 향후 하겠다는 이제 UAM, 이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죠. 이 분야는 기술적인 DNA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달리는 로봇이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로봇이 이제 UAM,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봇 팔이라고 하죠. 이제 매니플레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리퍼, 집게손을 달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분야는 서로 영역을 넘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선도하고 있는 로봇 쪽과 우리가 기술 격차가 좀 제법 컸습니다. 예. 근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계 핵 지존 업체이기 때문에 단숨에 기술 격차를 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예. 아까 상용화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팟 미니 같은 경우 가격이 74,500불 정도 합니다. 한화로는 약 8,5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싼 돈인데요. 예. 경쟁 업체라고 불리는 유니티 로보틱스 중국 업체입니다. 예. 10,000불에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그래서 예. 이게 아마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제 아무리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도 상용화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현대자동차의 대량 양산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예. 현대 로템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이 지금 스마트 무기, 뭐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무인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좀 주도권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2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